되겠습니다. 자, 일반 청원경찰법의 구성에 관련돼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성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청원경찰법에는 법률이 있고요. 자, 법률이 있으면 그 다음에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나옵니다. 시행령은 여러분 대통령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상에서도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냐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항상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행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이죠. 청원경찰법은 법률이고, 아울러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은 연다다시피 우리 부령으로 됐고요. 이 부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문제상에서 우리 부령으로 정한다. 이럴 때는 시행규칙의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원경찰법은 우리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이 발하기 때문에 부령이다. 크기로 따지면 여러분 당연히 청원경찰법이 제일 어른이죠. 그리고 시행령은 더 아래, 시행규칙은 더 아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 초점은 법률 중심으로 보시되 필요한 보충적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성에 관한 문제는 청원경찰법에는 법률이 있고,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그렇게 구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원경찰 정의하고 신분에 관한 문제 나오죠. 자, 일반 경찰하고 비교해드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일반 경찰은 경찰공무원법에 적용을 받는 경찰공무원이지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청원경찰 일반적인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법의 적용은 청원경찰법에 적용을 받는다. 알겠죠?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청원주입니다. 청원주가, 자, 청원주는 시설주나 기타 사업장 대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합니다.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청원경찰 담당하는 구역 자체는 경비구역 내입니다. 그렇죠? 경비구역 내다. 이렇게 보시고, 또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목적을 위해 가지고 행사할 때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경직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경직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 경비구역 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청원경찰은 제한적으로 경찰 업무를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은 자, 말 그대로 제한적이지만 경찰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말은 우리 경찰 업무 중에 핵심적인 업무가 있죠. 우리 청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원에서도 경비를 본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뭐죠? 범죄 예방입니다. 방범활동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 등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핵심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한적이란 말은 자, 우리 일반 청원경찰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경비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경비 업무를 하는 것은 바로 범죄 예방을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일반 경찰이 담당하는 우리 사법경찰 관리라고 부르죠. 일반 수사 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범죄를 수사하고 또 연달피 검찰이 공소제기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범죄 수사 등의 업무는 우리 청원경찰이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주로 우리 경비를 하는 범죄 예방 업무를 하는 것이지 바로 수사까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지만 경찰 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청원자법 2조에 나와 있는 청원자법 정의가 나와 있죠. 자, 청원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담당하는 경비구역입니다. 자, 그 구역 자체가요, 그나죠 국가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단체 나오죠. 자, 공공단체. 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나오죠.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입니다. 자, 이런 데서 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 또 우리 국가기관 공단체 있죠. 과거에 전부 다 우리 공경비가 경비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게 전부 다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우리 청경찰 기타 등등이 경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이게 점점 이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담당할 것이고, 자, 또 한 가지는 국내 주재, 국내에 있는 애국기관 나오죠? 이게 국내 주재 애국기관입니다. 자, 기관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 여러 가지 애국의 시설들도 있고 그러겠죠? 예, 그런 애국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우리 부령이죠? 행정안전부령, 줄여서 앞으로 이제 행안부라고 부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행안부령입니다. 자, 거기에 정하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또는 장소 등이죠. 그래서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또는 장소 등입니다. 자, 이런 데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아마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만은 주로 우리 수송시설, 항만이나 기타 등등 시설 있겠죠? 이런 것. 아울러서 우리 금융에 관련된 그런 시설들 등등이죠. 이런 중요 시설 등입니다. 자, 이런 데서 경비 업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원자법 2조에 나와 있는 정의는 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그 관련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 또 국내 주재 애국기관, 또 그 밖에 부령을 정하는 중요시설 사업장, 장소 등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 그 시설장들 우리가 청원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원주가 경비를 부담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경비를 부담하겠다. 자, 그걸 조건으로 경찰 배치를 신청한다는 이야기죠. 신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시설 등을 경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게 청원경찰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경비 부담은 우리 청원주 등의 경비 부담이에요. 또 업무 범위는 경비구역 내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제한적이지만 경찰에 적용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의 신분에 관련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신분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입니다. 하지만 플러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자, 공무원의 신분을 갖는 경우는 일종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입니다. 자,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는 우리 공무원의 신분 규정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비공무원, 민간인 신분으로 보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차이점이 이제 뒤에서 파생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하다가 손해를 끼쳤다는 이야기죠. 손해배상 문제도 자, 민간이면 민법상 손해배상 문제로 가겠죠. 공무원으로 본다면은 일반적 국가배상 문제로 넘어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원경찰도 국가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주로 이제 공무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 지자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만약에 직무 수행상 고의가실로 불법행위해서 손해 끼쳤다는 이야기죠. 그럴 땐 국가가 물어주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문제는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리하세요. 청원경찰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본질적은 민간인 신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민간인이면 당연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적용을 안 하겠죠. 업무 수행할 때 있어서. 하지만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기본적으로 청원경찰에 관련된 객관적인 부분하고 아울러서 정의나 신분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중요한 직무상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